네, 별자리 심리학, 점성심리학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저의 별자리이기도 한 양자리, 양자리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양자리는 다열이고 불을 상징하는데 참고로 사자자리, 사수자리도 같은 별자리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불의 속성을 지닌 다열 체질인 양자리, 열정적이기도 하고 오버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자, 이 단점과 장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그런 별자리죠. 자, 그렇다면 이 특징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좀 직설적이죠. 일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보다는 빨리 해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불평등한 사회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정치, 산업, 경제 분야에 불만이 많고, 자신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에 대해 광적으로 흥분하는 사람이라면 다열 체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제가 양자리보다는 이 불이라는 다열 체질, 양자리, 사자자리, 사수자리 전체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군인이라는 직업도 좋았고요. 이 불을 상징으로 하는 이 세 별자리는 말이죠. 그리고 화낼 에너지를 아껴서 수명을 늘리고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우정을 키우고 삶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도록 노력하는 편이 굉장히 이 별자리들에게는 유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의 기질 때문에 무엇이든 새로운 것을 개척하는 일에 소질이 있고요. 스포츠 경기와 잘 맞습니다. 야구나 이런 걸 응원한다든지 농구나 그죠? 그리고 상복이 좀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야외 활동이 적성에 맞습니다. 광맥을 탐사하거나 광물을 캐는 다열 체질이 많았죠. 요즘에는 외과의사나 탐정, 경찰, 소방수 이런 사람들하고도 잘 맞는 체질이고요. 의외로 의외가 아니죠. 외교술이 중시되거나 인내심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적합하지 않겠죠. 그런데 다 절대적인 게 아니라서 또 온화한 성격의 다열 체질은 또 괜찮은 편이기도 하고요.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불의 기운을 주체하지 못하지만 평소에는 대체로 상냥하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교틱하다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의 폭발하는 불의 기운을 좋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요? 자, 빛으로 성화시키면 됩니다. 좋은 일, 남을 위한 일에도 좀 오지랖이 있는 편이라서 그죠?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 갖춰야 할 제일 중요한 덕목은 다름 아닌 유머 감각. 이 화를 유머 감각으로 정색하고 화내는 경우가 저도 가끔 있는데 이 좀 유머러스하게 그죠? 그렇게 패러디해서 화를 낸다면은 그 사람한테 아마 복이 온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로 성공을 거둘 확률이 많고요. 자기 몫에 책임이 있는 일을 맡은 경우에도 두각을 나타냅니다. 과학 분야, 특히 실험이나 화학 분야와 관련된 일을 천직으로 삼을 만하고요. 나를 짜증나게 만드는 타인의 사소한 매너리즘이나 습관은 그냥 무시하는 것이 좋죠. 특정 주제나 사람, 인종, 종교, 문화, 이웃 등에 대한 적대감이 자리 잡았을 경우 자신이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좀 자세히 알아본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역시 인간의 불은 주변을 따뜻하게 데우는 데 써야지 새까맣게 태우는 데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불의 에너지를 빛의 에너지로 남을 위하는 것으로 어두운 곳에 빛을 밝혀주는 것으로 사용하시면 굉장히 본인한테도 좋은 그런 불의 기운입니다. 불의 상징이죠. 자, 본격적으로 양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양력으로 3월 21일에서 4월 19일입니다. 저는 양력으로 4월 8일생인데 지배행성은 화성과 명왕성이죠. 마르스와 플루토입니다. 원소는 불이고 극성은 양입니다. 행동, 의지, 단호함, 용기, 전사, 투쟁. 그래서 이 양자리는 보통 물이나 음의 기운이 강한 분들과 같이 함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끼리 만나면 티격태격하기 때문이죠. 여자도 양자리는 조금 더 전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독립적이고요. 자, 이 양자리는 필연적인 사명에 이끌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상황에서 꺾이지 않는 목적의식이 이들을 움직입니다. 좀처럼 지는 법이 없고 절대로 패배 또한 인정하지 않습니다. 넘쳐나는 에너지와 강인한 체력,
꺾일 줄 모르는 용기를 타고난 이들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고통과 노력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편협한 생각에 빠지지 않는 한 언젠가는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고 마는 사람들이죠. 중요한 지금 상징을 읽어드렸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화성의 지배를 받는 양자리 태생은 전투적인 것이죠. 예. 그리고 항상 자기 생각이 옳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자기 그러한 의지 때문에 오히려 자기 편을 내치기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자 중에는 양자리가 성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요. 영혼 기질을 가진 여자에 대해서는 사회적 시선이 그렇게 곱지 않죠. 양자리 부인이 있는 집안에는 가장이 2명일 가능성이 높으며 남편과 아내 모두 스스로를 엄격하게 통제하지 못하면 가정의 파탄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양자리 여성은 독자노릇을 추구하는 개인주의자이고 오히려 사회생활을 조금 40대 중반 이후에 권하는 바입니다. 자아실현. 양자리 남성에게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일이나 남다른 노력이 필요한 일이 잘 맞습니다. 돈보다 명예를 원하죠. 네. 다른 사람들이 찬사를 받을 때 만족감을 느끼면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는 스타일입니다. 네, 이거 정말 인정합니다. 양자리 정말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매우 여성스러운 사람을 배우자로 택하는 경우가 많죠.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사귀었던 여자들이 좀 여성스러운 참한 스타일, 성격도 좀 여성스러운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양자리의 어떤 캐릭터가 많은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양자리 남성이 그의 에고에 흠집을 내는 똑똑한 여성과 결혼하면 불행해질 가능성이 크다. 저는 양자리인데 또 범띠예요. 네. 양자리 남성은 아들보다는 딸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 양자리 남성은 공이나 과학 분야 또는 전문직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다. 자, 그리고 명예와 영광을 찾기 위해 쉬지 않고 투쟁한다. 그러니까 제가 영업을 12년 동안 했는 게 그 전사의 투쟁력으로 계약을 했던, 네. 그리고 그거 뭐 돈도 돈이지만 막 팀에서 상 받고 막 이렇게 명예 같은 걸 힘을 받아서 더 잘했던 느낌이 듭니다. 칭찬해주는 게 양자리는 최고의 비법인 것 같아요. 특히 남자이면서 양자리인 분들은 자기 고집, 자기는 잘났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양자리. 이들의 모토는 적자 생존입니다. 자, 양자리는 인류를 계몽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온 삶을 바치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굴의 투지를 가진 전사들이 대체로 높은 도덕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네, 세상이 필요로 하는 진보의 기수가 될 수 있다. 네, 예를 들어 전쟁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 마르스죠. 용기, 의지, 단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운명이, 그죠? 스스로 개척하는 부분도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양자리를 보면은 남성의 양자리인 경우는 자유분방한 환경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야외에서 일을 할 때 가장 행복을 느낍니다. 인간관계 능에서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고요. 양자리 여성은 그 어떤 별자리 여성보다도 여성의 경우에는 자유를 필요로 하고 타고난 성향을 마음껏 표출할 수 없는 상황이 참 매우 괴로워합니다. 양자리 여성은 전문직 여성으로 일과 가정을 병행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가정생활이 전부가 되면 행복해지기 어렵다고 합니다. 양의 기운을 띠고 있다 보니 주변에 음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추종자나 그에게 도움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고요. 동정심이나 애정 또는 기본적인 인간애를 자극함으로써 그가 떠나지 못하도록 붙들어둡니다. 특유의 활력과 강한 책임감을 타고났고요. 양자리 사람들은 사는 동안 공덕을 많이 쌓아서 인생 후반부부터는 전보다 훨씬 즐겁고 만족스러우며 건설적인 삶을 살게 된다. 저는 O형에다가 범띠에다가 경상도에다가 양자리에다가, 그러니까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정치적 색채가 좀 있어요. 저 정의를 좀 누구나 정의를 좋아하지만 막 이런 답답하고 막 불의를 같은 거 보면은 참기는 참죠. 비겁한 부분이 있는데 살아야 되니까. 네. 공격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경우들 욱할 때도 좀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42반 되고 저작년인가요? 절벽에 머리 박고 나서는 굉장히 좀 다소곳해졌습니다. 오히려 절벽에 머리 박고 난 그런 부분이
저에게 조금 그런 욱하고 불의 기운을 조금 잠재운 듯한 오히려 좀 좋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적절히 잘 조절을 하고 좋은 곳에 그 불의 기운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양자리 굉장히 개성 있는 별자리죠. 양자리.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물고기 자리와 조금 대립되죠. 양자리는 크게 숫양형과 숫양형과 어린 양형으로 나온다. 숫양형은 수컷의 양이죠. 목표 지향적인 행동파로 되게 다소 호전적이다. 그리고 뭐 정부를 뜯어 고쳐야 해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정치적인 색채도 있고요. 근데 이제 조금 숫자형 사람들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사람을 꼼꼼하게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린 양형 사람들은 종교적인 자세로 사회 문제에 접근하는 경우가 많고요. 세상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힘인 신성의 가르침을 자신이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고, 종교적 신념에 희망을 걸며 다소 조금 부드러운 스타일이죠. 숫양형보다는 어린 양형이 부드럽게 세상에 조용한 덕을 전파하는 어린 양형은 쉽게 흔들리지 않고 내면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웬만해서는 색도로 빠지는 일도 없다. 가늘고 길게 좀 사는 그런 부분이 어린 양형이 있는 것 같아요. 숫양형보다는. 저는 숫양형에서 약간 어린 양형으로 조금 나이 들면서 바뀌어져 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양자리 잘 들으셨나요? 자, 이 양자리는 이제 우리 또 잉글리시 페이션스 보면은 페이션트죠. 그 줄리엣 비노시가 물의 기운이었고, 그리고 랄프 파인즈, 그리고 줄리엣 비노시가 사귀었던 폭발물 제거반의 인도 스타일의 그 병사, 그리고 크리스틴 스콧 토마스, 그 랄프 파인즈가 사귀었던 유부녀, 이 4명의 어떤 기운들을 꼭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인도 병사 같은 경우에는 폭발물 불빛 횃불로 이렇게 그 벽화를 보여주는 장면에서 그 사람은 이제 불의 기운이 있고 줄리엣 비노시는 물의 기운이 있었죠. 그렇다면은 랄프 파인즈는 사원소 중에 뭘까요? 물, 불이 일단 책택되었고 흙과 공기가 남아있죠. 제가 봤을 때는 랄프 파인즈는 공기입니다. 의외로 불인 줄 알았는데 공기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그 불의 그 공기의 산소에 의해서 화상을 입게 되고 비행기를 타면서 하늘을 비행했던 경우죠. 공기가 이 사원소 중에는 제일 위에 있는 부분이고요. 예술가적인 모티브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흙이라는 거는 지상이죠. 가장 지상과 잘 연결되는 대지의 주인 크리스틴 스콧 토마스 경우가 되겠네요. 결국 그 사막의 죄로 남겨지게 되었죠. 사원소가 잉글리시 페이션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부분들이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물, 불, 공기, 흙, 이 사원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점성, 천문학, 옛날에 뭐 모든 그 엘리자베스 여왕조차도 스페인 무장함대와 할 때 점성학을 봤고요. 히틀러 또한 점성학 이런 부분들을 뭐 안 본 사람이 없죠. 신탁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에서도 모든 전쟁을 할 때는 그 영화나 이런 것들을 신화에 보면은 그죠? 다 신탁을 받으러 가지 않습니까? 점성학은 오컬트, 특히 타로 카드와도 굉장히 뭐 거의 흡사한데요. 타로 카드 공부를 해보면은 서양의 모든 그 키워드, 종교와 오컬트, 마법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신비로운 지혜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 같은 거. 타로 카드를 그냥 이렇게 단순히 재미 말고 공부하려면 굉장히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동양의 주역처럼 주역, 명리학, 서양의 타로 카드, 오컬트, 점성학 이런 부분은 다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영업하면서 느낀 게 우리가 어떤 꿈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추진하다가 보면은 그 A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갔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그 과정에서
A-나 B가 B를 찾게 되면서 그게 자기를 성공으로 끌어주거나 전혀 다른 자기의 목표가 생겨버려서 그게 천직이 되는 경우가 많고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목표를 찾아서 열심히 가다 보면은 그 과정에서 항상 그 자식이 그 사람이 노력한 만큼 그 열매가 열리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이제 12년 동안 3만 명이라는 그 개척 영업을 하면서 그날 예를 들어서 1시에 어떤 A라는 고객을 계약하러 갔는데 그 사람이 그 큰 계약을 캔슬을 났어요. 그래서 저는 보상심리 때문에 그 5시간 동안 오히려 사무실에 와서 막 그 자괴감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5시간 동안 빌딩 2개를 막 타면서 그때 보험할 때죠. 한 10명을 이제 프로스펙팅해서 거기서 오히려 그 사람이 했어야 됐던 계약보다 더 큰 감한 고객을 발굴함으로써 더 큰 계약들을 이룰 수 있었던 경우가 거의 100%입니다. 거의. 그래서 그 원리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상처받은 최악의 날에 오히려 딛고 일어서면은 그날 그 보호막, 그 상처에 의해서 더 이상 그보다 더 큰 상처를 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기운이 있어요. 그날은 내가 두려웠던 어떤 더 큰 고객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이 뭐 강화해서 상처를 주는 사람도 다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그날은 이미 더 큰 상처로 보호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전투력은 이미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상황이죠. 그때 다 만나야 됩니다. 그날 제일 상처받고 계약이 깨진 날 다 만나버리세요. 한 하루나 이틀 정도. 그러면 완전히 또 밝은 세상이 펼쳐지더라고요. 프로스펙팅이 제일 중요하죠. 영업할 때. 하여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부분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영업할 때 원칙이자 진리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양자리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 맞아떨어졌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